이어서 아까 소개드렸던 우리 전문학자 송원직 박사가 자기가 그 중국의 역사책에 나와 있는 지리와 지명을 상고를 해가면서 어떻게 변했는가를 발로 쓴 역사를 여기서 이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김종건 박사가 발표하신 내용을 좀 더 구체하게 사실성 있게 현실 감당에 발표를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송 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뒤에 있는 고구려사보전에서 학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집에 다 있습니다. 사진으로만 빨리빨리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는 꼭 해드릴게요. 단도사가는 뭐냐면 우리 민족이 대륙에서 뛰어놀던 이 늠름한 호랑이였는데 이렇게 만든 거예요. 결국은 딴 거 아닙니다. 이 본 모습을 제가 지금도 찾아드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폐수. 지금 한사금 얘기, 동북공정 얘기는 많이 하셨으니까 다 생략하고 폐수 우리 고대사의 핵심 지명입니다. 위만이 건넌 강이다. 조선과 연해경제. 원조선과 한사금 전쟁에 주무되고 고구려의 남쪽 경계로 나와 있고 원조가 위례성에서 천도에서 북쪽 경계로 삼은 것이고 고구려와 백제가 싸운 곳입니다. 광개토 태왕 그다음에 근초고왕의 기록이 다 있습니다. 이러한 폐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폐수 과연 진짜 어디 있었느냐? 물론 저도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이론을 한번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자료집에 있습니다. 이미 조선왕조 시절에 박지원이 연락이 했을 당시에 폐수를 압록강 첨천강에서 반대에다 집어넣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정약용 스타소비치 압록강서 대동강서 삼국사기 대동실록 기록이 있습니다. 폐수가 첨천강으로 되면 이동도 박사님 집에 얘기를 했고 이게 계속 이렇게 주주사학교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첨천강을 폐수라고 하면 거꾸로 한번 나올게요. 폐수는 고구려의 남쪽 경계라고 했는데 첨천강 밑에 대동강이 있습니다. 거기에 평양성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고구려 남쪽 경계 밑에 남쪽에 전철기지도 아니고 말이야 평양성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사진으로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성기 때 근초광 때 영토가 이걸 하고 그려놓으면서 폐수 여기 있습니다. 여기 가서 근초광하고 고구려 고구관한 군대하고 싸웠다. 이게 뭐 말이 됩니까 이게? 그 다음에 폐수는 동쪽으로 흘러가는 강입니다. 천문에도 그렇게 돼 있고 수경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이병도 박사가 비정한 폐수 서쪽으로 흘러가는 강입니다. 방향이 정반대예요.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폐수를 찾으려면 폐수만 찾아가고는 안 됩니다. 인근 지명하고 같이 찾아줘야 돼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칼석산입니다. 그래서 폐수와 칼석산, 요동 요소가 우리 역사 지명을 찾는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왜 그러면 칼석산이 중요하냐? 이 한서지리입니다. 이거는 유주에 속해 있는 낙락국이 있는데 거기 현이 25개가 있는데 조선현이 있습니다. 조선현. 폐수현이 있고 수성현이 있습니다. 낙락은 수성현에서 장성이 시작된다. 그런 기록이 있잖아요. 이 바로 갈석산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폐수하고 갈석산하고는 한개 분에 있다. 인구가 몇 만이냐? 6만, 이거죠. 호가 6만 2천이니까 한 30만 사는 그런 분단이 조그만, 거기에 같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보셔야 돼요. 같이 있는지 없는지. 자, 그 다음에 갈석산은 중국 기록에 보면 한서 무지개기에 보면 요속은 무연에 있다고 돼 있고 부평군 로연에 갈석산이 있고 통전에 그 유명한 낙락군 수성현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3개의 군에 걸쳐 있어야 됩니다. 요속 유연하고 부평군하고 낙락군에 다 걸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한쪽만 보고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누구는 꼬리 보고 얘기한 거고 누구는 다리 보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한서지리 요소군에 보면 루연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유주의 이 영지의 고죽성은 대기숙제의 무덤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또 갈석산 있고 요 기록에 보면 하관수 남입배 갈석수 제석수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갈석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병도 박사가 한 그 낙낙문 이 책에 있습니다. 뭐 자세하지 않아 논문에 맥락한 설이지만 터무니없는 말이지만 숫자가 같다는 이유로 수상하고 수산이 같다. 이게 갈석산이다. 글쎄, 그게 통하더라고요. 우리 같은 사람이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갈석산을 잘 보면 이게 이제 그 진안도에 있는 가짜 갈석산에 있는 사진입니다. 신학 갈석이고 바다를 봐야 돼요. 왜? 조조가 거기에 올라가서 관청이라는 시를 적기 때문에 바다가 보여야 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9황제가 올라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갈석산에는. 왜? 중요한 중국의 역사적인 진시황 역사상 유명한 한무제, 민무제, 수양제, 당태종 전부 유명한 사람들이죠. 한 내려가는 사람들입니다. 5손가락 꼽으라면 다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이 다 올라갔어요. 갈석산에. 그래서 이거를 입증을 못 시키면 황해도 수안에 있는 갈석산 가짜예요. 올라갈 수 있나? 못 올라가나 한번 봅시다. 자, 수양제 당태종만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여기가 안시성입니다. 여기서 왔다가 여기서 현재 이론대로 여기서 화살에 눈 맞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병도 박사가 만든 갈석산 여기 있어요. 언제 당태종 여기까지 옵니까? 이거 말이 돼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순나라 여기까지 뭐 태양성 입구까지 왔다가 돌아가죠. 그 밑에 갈석산이 있습니다. 그 언제 수양제 뒤에서 지휘했을 텐데 언제 와가지고 갈석산에 올라갑니까? 이거 가짜 갈석산이죠. 말이 안 되잖아 이거.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송호준 교원대 팀의 아틀라스 한국사 폐수인데 여기다 폐수라고 해놨는데 자 폐수하구나 저기 갈석산하고 같은 낙랑군에 있으니까 좋다 이거예요. 같이 있는 건 좋은데 아까 갈석산 기록에 요소 우평 얘기가 나오고 여기에 같이 걸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있어야 될 때 왜 여기 있습니까? 이게 진짜가 맞습니까? 가짜죠. 자, 이렇게 황해도다가 갈석산을 만들어 놓으니까 중국에서 맨 처음엔 여기 산해강까지 장성이 들어왔다, 단도까지 들어왔다가 황해도까지 들어오고 최근에는 수원 하성까지 진시황이 만든 장성이라 이런 이론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누구 잘못입니까? 중국 사람들의 잘못이에요? 우리 학자들이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동부해설대단 한반도고 여기 이렇게 있는데 한번 볼게요. 전부 다 이 695번 하북선 진안도시 노령현에 있는 이거는 창녕현입니다. 창녕현에 있는 이 갈석산 보고 전부 진짜 갈석산으로 아는데 이 갈석산이 가짜라는 거 한번 밝혀드리겠습니다. 일단 695m고 원래 지명은 난강정이에요. 이게 신안이 아닙니다. 어떻게 695m가 2000m도 넘는 산이 많은데 이렇게 조그만 산이 신안이 될 수 있어요. 가짜라는 건 이제 밝혀집니다. 자, 이게 난합니다. 여기가 당산시고 여기가 진안도시예요. 이게 경계에 있는 게 난한데 갈석산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런데 장성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지금 해서 북경까지 지나갑니다. 이 갈석산에 장성이 없어요. 그런데 낙낙군 수정연에 장성이 시작한다. 거기가 갈석산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장성이 없어.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가서 보시면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바다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왜 바다가 안 보이냐? 보여야 되는데. 근데 뭐라면 지각 변동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지금은 안 보인대. 근데 내륙지방에서 바다가 보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기점의 각산장성 한번 볼까요? 장성의 기점은 여기가 아니고 여기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갈석산이라고 해야지. 맞지, 상식적으로. 여기 갈석산이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 장성도 또 웃깁니다. 한번 보세요. 이게 각산장성이고 산해강 한판입니다. 이게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이에요. 산해강 한판이 서쪽을 보고 있습니다. 산해강 가보신 분 계실 거예요. 서쪽 보고 있다는 건 이 세상에 자기네 집 간판을, 문패를 문 안에다 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는 이 장성은 동쪽 사람이 쌓은 장성입니다. 절대로 서토가 만든 장성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 여기 봉화대가 있어요. 이쪽에 봉화대가 없습니다. 봉화대가 줄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통신수단인데 봉화대가 여기 있다. 동쪽 사람이 만든 장성이죠. 이거. 또 볼까요? 이거 구문구장성이라고 해서 서쪽이 동쪽이에요. 진시황이 이렇게 장성을 쌓습니까? 서쪽에 있는 진시황이. 이거는 동의적이 쌓은 장성이 맞습니다. 저는 감히 외람되게
고려의 천리장성이나 되겠느라고 하는데 아직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가짜 갈석산에 올라와 바다가 보여야 된다 그러는데 왜 그러냐? 조조의 시가 생각나왔어요. 조조의 시가 뭐냐? 관창이라는 시입니다. 동림갈석, 동쪽으로 갈석에 와서 바다를 바라보네. 아주 명문장입니다. 자,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관창에 대한 중국 측의 백과사전 내지는 모든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관창이라는 시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롱소행이다. 롱소. 잠깐만 머리에다 넣어주세요. 아, 갈석산이 롱소구나. 그거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원래 제목이 갈석 보출 하문행입니다. 갈석을 하문에서부터 걸어서 갈석까지 갔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그 하문이 뭐냐? 원래 낙양 북면 석정거리의 성문이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렇다면 낙양에서 걸어서 갈석산을 가서 갈석산에 쳐다보고 시를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5,000리 떨어진 지상도 갈석산까지 조조가 걸어오셨어요. 이 진짜 갈석산은 낙양 근처에 있어야지 맞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 갈석산, 여기가 낙양입니다. 여기다 갈석산이고, 여기가 이따 나오겠지만 폐수 위치가 그 중요하다는 폐수가 이겁니다. 폐수 낙남군에 속하죠. 여기 이 정도가 아마 수성면으로 생각이 됩니다. 요소군, 국평 이게 다 맞아 들어갑니다. 요소군은 뭘로 확정을 하느냐? 대기숙제 무덤하고 확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평군은 독자적으로 있던 게 아니고 요소군에서 떨어져 나간 지명입니다. 자, 원래 여기 있던 게 중국 명나라가 들어오면서 영락제가 이쪽으로 갈석산을 옮기다 놓습니다. 여기다 갈석산 박아놓고 제후기긴 조선한테 여기에 맞춰서 모든 지명을 옮겨라. 그래서 세종실록 기리시까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영역은 좀 이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갈석산이 남가부 수성에 있는 갈석산이 여기 들어와 수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황해로. 그러니까 이 경북공정에 길미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이 쉽게 얘기하면 이 땅이 전부 동인족의 땅이 우리 땅이었습니다. 원래는. 또 볼게요. 자, 그 폐수를 어떻게 찾느냐? 폐수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 애들이 다 지웠습니다. 아무 찾을 데도 없어요. 그러나 허점이 있어요. 수경들이 여러 사서에 폐수로 되어 있는데 치수라고 있습니다. 삼국지 치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원문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있죠? 노관해가지고 치수했다 이렇게. 노관을 연합으로 삼아 치수를 조선과 연에 경계를 했다. 연인 홍만이 위만이 치수를 건너간 폐수 건넜다는 얘기는 똑같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치수에 대해서는 얘네들이 이심직고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렇게 찾아야 돼요. 중국지명 찾을 때는 왜곡이 심하다 보니까 새겨서 들어야 됩니다. 그냥 고지고대로 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금사지기지에는 폐수로 나옵니다. 이거 잘 보세요. 이게 폐주를 설명하는 곳인데 이 괄호 안에 쳐놓은 지명들 딴 거는 한문으로 써있는데 괄호 안에는 태행산, 황하, 심수, 수무, 휘주, 천문산 이렇게 괄호 안에 해놓은 여기 괄호 안에 해놓은 거 요거하고 폐수하고 같이 씁니다. 같은 지역에. 자, 금사지기지 휘주에 지명된 걸 대천강역으로 찾으면 회경도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 태행산, 휘주, 무척, 수무, 심수, 황하 다 있어요. 다 있죠? 그러면 폐수는 여기 있어야 되니까 이게 대동강으로 와야 됩니까? 여기 있어야 되는 거야, 이 근처에. 근데 어디냐? 바로 요강입니다, 이거. 재원시로 그러는 이거. 여기입니다, 여기. 대원유통지에 이렇게 돼 있고, 자료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원유통지 자료를 보면, 사기 조선전은 조선의 습수, 열수, 산수 등 3개 강이 만난다의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중국 땅에서 세 강이 한 지점에서 만나는 거, 엇갈려서 만나는 거 말고, 한 지점에 만나는 거의 유일합니다. 아마 사기 조선전에 이 조선은 나라가 아니고 조선현을 얘기합니다. 아까 낙락군에 속하 있는 조선현 잘 새겨들어야 돼요. 폐수는 이제 이렇게 수수에 대한 기록이 명예통지하고 고대지명이 자료집에 있습니다. 중국 군사지도에도 추수라고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재원시, 황하 이렇게. 이게 이제 그 추수 이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재원시를 흐르는 강이에요. 이게 현대 지도입니다. 거기에 추하, 망하, 재하가 셋이 합쳐져 갖고 망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일 밑에 있는 강이 추하인데 이게 현대 지명에도 아직도 그대로 쓰고 있어요. 우리만 모르고 있죠.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수경, 아까 동쪽으로 흘러가는 강이라고 해놨죠. 자, 여기다가 갖다가 아까 그 지도에다 갖다가 대면은요,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딱 맞아 들어갑니다. 하나도 틀림없이. 그 다음에 근사시리즈 보셨잖아요. 그 다음에 출수로 기록되어 있는 대원 일통지, 뭐 중국 고대 지명대사전 명일통지 다 똑같이 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만 아니라 그래요. 자, 원래 그래서 폐순, 원래 한사군은 여기 있었는데 이게 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코도 안 풀고 대륙 다 내준 거예요. 이게 반도사관입니다. 바로. 여기 이제 뭐 많이 주장을 하시는데. 자, 그러면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덕분이 고분이 있습니다. 거기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 고분에서 문제는 요동태수 유주, 그 사람이 지낸 직함이 요동태수 유주자사라는 건데,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이런 벽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13개 태수가 정보보고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명들이 나오는데 우리한테 많이 알려진 낙낙, 현토, 요동요소, 상고과약, 부평 이게 다 나옵니다. 아까 요동요소 얘기 나왔죠. 그 중에서 요동요소만 갖고 얘기를 할게요. 이 바로 상서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상서성이 어딘가를 황하가 이렇게 꺾어서 흐르는데 아까 폐수 얘기했는데 법입니다. 황하가 꺾이는 부분을 잘 윤영을 해주세요. 그걸 이렇게 지명을 하면 황하 꺾이는데 여기가 요소고 요동이다. 아까 얘기했던 낙낙군이 폐수가 있으니까 여기고. 당신 마음대로 이렇게 지명하느냐? 아닙니다. 근거 없이 지명했다 제가 누구한테 맞아줄 거라고요. 근거 다 있어요, 근거. 한번 볼까요? 결국은 맹자도 얘기했잖아요. 하원주가 유선했을 때 가격도 1,000지가 넘지 않았다. 서울시로 얘기하면 서울시 중북만이 옛날에 중국이었고 나머지 서울시는 전부 우리 배달족의 땅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다시 부활시키신 분이 바로 명락 대통령을 이룩한 관계떡상이다. 그 얘기예요. 자, 요하를 기준으로 해서 서쪽의 요소, 동쪽의 요동 그러는데 그 요하 한번 볼까요? 수양리 기록에 보면 정월 3일날 제1공을 출발시키고 하루에 1개구씩 40일 만에 출동이 끝나가지고 요수에다 부교를 설치하고 전투를 총공격 앞으로 한 게 삼국사기를 2월로 나와있고 자치통 가면 3월 14일 나와있습니다. 어찌됐든 한 달 내지 보름 밖에 안 걸려요. 그죠? 당태종 10월 14일날 장안에서 출발해서 20일날 사냥하고 11월 2일날 낙양 도착해서 같이 갔던 장검이 요수가 범망합니다. 돌아와라. 이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자, 요거는 한 달 정도, 길어봐야 한 달. 요거는 한 20일 걸립니다. 자, 그래서 요수는 요령성 요하가 아니라 낙양에서 갔다 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기록이 다 증명해 주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의 요령성 요하를 수양제가 여기까지 갔다가 낙양으로 오는데 20일 걸립니까? 20개월 걸릴 겁니다. 여기 왜 자치통 가면 아무도 안 보냐고 20일밖에 안 걸린다고 다 써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요수는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아까 얘기했던 황하고 이제 이 근처 어디 낙양 근처에 있어야지 맞다는 얘기입니다. 갈석산하고 또 관련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전쟁 기록을 잘 보면 수양제가 당태종이 쳐들어오는데 요수를 건너기 전까지 딱 지명이 한 개 나옵니다. 정주 한 개 나와요. 여기 있어요. 정주. 자, 여기서부터 낙양에서 요수까지 가는데 지명이 한 개뿐입니까? 여러 수십 개, 수백 개 있다 하나도 없어. 딱 한 개야. 그 왜 그래요? 가깝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좀 지도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자료집에 다 있습니다. 아까 보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지도에서 보면 청장수, 탁장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청장수, 탁장수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수경주에서 찾으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수경주에서 찾았어요. 원본이 이렇게 탁장, 다 자료집이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보여드리고. 청장수, 중국 고대 지명자들은 다 찾았어요. 수경주, 기수.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보시면은 청장수가 그러는 게 장무형 보동 서쪽을 지나는 예읍이다. 예 딱입니다. 예. 동해하는 예. 예매 같은데 하는 예. 그게 청장수가 그러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청장수의 위치를 찾으면 예의 위치가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직도 중국 산서섬 동남부에 가면
장화가 있고 여기에 탁장수와 청장수가 그대로 그 이름이 남아서 그대로 흐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수경지에 보셨던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그거하고 이 사진하고 이거 사진 일부러 하나 붙여놨는데 갖다 대면 정확하게 담았습니다. 아까 그 명나루 때 이름 생각 안 나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쓴 화순이라는 지명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기수 여기 있고 위하 여기 있고 이게 하나입니다. 이게 산호성이고 이게 하남성이고 산동성이고 여기 그대로 아주 그대로 있어요. 이 지역이 바로 예의 지역입니다. 예에 가는 예. 신당서 기록이 있어요. 이런 기록이 있어요. 마가렛 회사에서 국내선 서쪽으로 흐르고 평양성 압록의 동남쪽이요. 전부 쉽게 얘기하면 자료집이 있으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압록수변에 국내선, 평양성, 안시성, 서안편이 모두 위치에 지명비정이 돼입니다. 신당서 기록대로 하면. 그러나 일제 신사하면 뭐라 그러냐? 국내성은 압록의 북쪽에 있고 지금 현재 지방이니까 평양성은 대동강변에 있고 안시성은 요하강변에 있습니다. 하나도 안 맞아. 그런데 우리 강단상 뭐라 그럴까? 중국 그 기록은 믿을 게 못돼. 대다 못 믿어. 근데 내가 보는 게 맞아. 왜? 여기다가 이렇게 황하게 꺾어 그러는데 분화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압록소를 갖다 집어넣고 대입하면 신당서 기록이 희한하게 완 100% 다 맞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나오면 안시 위치가 딱 정해지죠. 평양성 위치가. 여기다가 자치통감에 중국 수양제와 당태종의 기록을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해석하면 정말 시계 딱 톱니바퀴 맞듯이 맞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20일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요수까지 오는데. 폐수는 여기 있고, 백이숙제부터는 여기 있고. 다 이거 여기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얘기 뭐냐? 화가 이고 전국 땅이었다는 얘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의 역사 왜곡. 진안도에 가면 이런 간판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수양산이라고 맨들로 편말 하나 붙여놓고 여기가 백이숙제 고축국이래. 백이숙제 뿌리, 고향. 그 다음에 영평분 맨들로 기자석이래. 영평가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노령은 고축국에 대한 역사 연역을 딱 보면 쭉 뭐 있어요. 이따가 이거 명나라 초기 영락제 때 여기는 영평부를 개칭했다. 자료를 다 뒤지니까 영락제가 북경으로 천도하면서 간석산을 옮겨다 놓으면서 노령면이 바뀌는 겁니다. 지금의 간석산으로.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조선왕조가 다 지도, 지명 다 개편하는 거예요. 지명 비정의 속소는 이렇게 됩니다. 속내는 고축국이 왜 중요하냐?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고대사의 지명을 밝히는 열쇠입니다. 왜? 고구려는 본시 고축국 땅이고 뭐 기자의 봉했고 세군이고 다 한상하고 관계 있고 뭐 고축국하고 관계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이첨에 뭐 반도사랑 자료집이 있으니 참조하시고요. 요소 한서집이 요소군에 속한 영지연의 고축성이 있다. 이런 기록이 있잖아요. 이걸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기 집회모 백이숙제 무덤 찾는 게 이게 참 중요한데 이게 고지도에도 나와 있습니다. 백이숙제 무덤. 그런데 사기 집회에 보면 수양산은 하동지방 폭판에 있는 하산의 북쪽에 있고 하나가 꺾이는 곳에 있다. 하나가 꺾이는 데 있죠. 여기 폭판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 폭판. 호주. 여기. 여기에 무덤이 있네. 이거 지도 나온 지 한참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설문에서 허식이 말하기가 수양산은 요소군에 있다 그랬어요. 수양산. 아까 요소군 뭐 고죽국 뭐 고죽성이 있다. 그 요소 그 얘기입니다. 백이숙제 얘기예요. 청나라 때 그려진 대천광역에도 백이숙제 무덤이 있다. 여기를 찾으면 여기에 만약에 백이숙제 무덤이 있으면 정말로 있으면 여기가 바로 요소군이 되고 시계에 의해서 이쪽 동쪽이 요동이 되는 거고 이 근처에 아까 얘기했던 폐수 낙나라와 가깝고 간석산이 이거잖아요. 그죠? 이거라 그랬죠. 중조산이라고 써있는 게 이 산이라 그랬죠. 여기 있는 산. 황하변에 있는 산. 다 맞아 들어갑니다. 이거만 찾으면 이 게임이 끝나더라고. 지명 게임은. 자, 그런데 중국에 뒤지니까 이렇게 하나가 꺾이는 지도에 현대 지도에 백이숙제 무덤 숙제대기묘라고 써있어. 이걸 들고 제가 찾아갔어요.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동영상이고 뭐 다 있어요. 요소군에 사는 게 백이숙제 무덤이에요. 당신 나더러 어떻게 찾아왔냐 그러더라고. 보름 전에 일본 텔레비에 와서 나서 찍어서 것 같아요. 하나 굴곡 시절에 수양. 이 저기 휴대폰 파는 데. 백이숙제 무덤. 이게 항해도 해주로 들어오면 여기
여기에 있던 맹강년 남편이 결혼 첫날 밤에 지시와 장성 축조장에 끌려가다 죽는데 여기 있는 사람을 여기 장성 축조장에 끌고 가는 이 세상에 멍청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여자가 남편이 죽었다 소식이 없으니까 찾아간다 그러는데 여기 여자가 혼자서 찾아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 바로 위위시 근처에 진시황의 장성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장성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여기 장성 유적 총 진왕, 진왕이 진시황이겠죠. 위위시략, 장성 유적 다 나와 있잖아요. 진시황이 여기다 쌓은 장성입니다. 이게 진장성이에요. 거짓말 같으죠? 맞습니다. 위위전을 지내요. 위위시 전국 고장성. 여기 만약에 진왕도하고 북경부 장성이 그 진시황이 통일된 나라라고 그러면 뭐하러 미쳤다고 위위시에다가 장성을 또 쌌습니까? 내란을 막기 위해서요? 동호를 막기 위해서 쌌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 북쪽에 동호가 있었죠. 지금 북경장성 북쪽에 동호가 있었다고 절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수양상 나오죠. 이게 나오면 만리장성 위치를 저절로 밝혀지는 거예요. 자, 이게 가석산에 있는 강성. 이게 바로 진시황이 쌓은 장성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고대 중국 땅은 지금의 서울시 부치는 중국밖에 안 된다. 나머지 90%는 바로 우리 민족의 땅이었다. 그겁니다. 감수성이하고 고구려 벽화 있죠? 여기 있죠? 징기스칸은 조선과 고구리, 강개토 태왕의 강역을 재현한 거에 불과한 겁니다. 말 달리는 속도가 땅 열리는 속도 같았다. 전쟁이 별로 없었어요. 왜? 옛날부터 같은 민족이었어요. 자, 잘못된 역사 바로 보자면 이게 나옵니다. 이걸로 강의가 지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죠? 우리 상박사가 우리 민족의 역사를 바라시는데 앞으로도 공헌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죠.